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 부동산 공법 재밌는 과목이에요. 6과목 중에서 아주 재미있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도움이 되는, 재밌다고 믿으십니까? 왜 합니다? 저는 장완석이라고 하고요. 일단 제가 월요일날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살짝 1차와 2차에 대해서 살짝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는데, 1차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민법과 부동산 학개론이죠. 부동산 학개론. 그 다음에 2차에서 중개실무와 그 다음에 공시세법. 공시세법을 따로 나눠서 배웁니다만 합쳐서 하나의 과목으로 출제가 되죠. 6대4 비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공법, 이렇게 3과목. 각각 이제 꽈락 없이 꽈락이 40점을 못 맞는 게 꽈락이니까 꽈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 각각 맞아야 이제 합격을 하는. 1차를 합격하고 나서 이제 2차를 합격해야 됩니다. 동시에 시험을 봅니다만, 만약에 2차에서 점수가 60점 이상 나왔지만 1차에서 60점이 안 됐다 그러면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죠? 요걸 붙은 걸 전제로 해서 이렇게 해야 합격하고, 제가 하는 것은 2차 중에서 공법. 민법을 언제 배웁니까, 여러분? 무슨 요일날? 이 학원은? 내일? 내일이 민법이에요? 원래 우리 공인중개사 이 시험에 대해서는 그 중개 실무에 관한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이 시험에 대해서. 원래 1차는 공인중개사의 기본적 소양을 묻게 돼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 소양을 갖추고 있는지 안 갖추고 있는지, 요거를 테스트하는 게 원래 1차 목적이에요. 실무는 2차에서 검증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쉬워야 돼요. 실무가 어려워야 되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렵게 나옵니다. 피곤한 거지. 소양을 묻는 건데. 사실 민법, 여기만 지금 월요일이라서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다른 데서 얘기할 필요도 없는데, 참 오래간만에 지금 얘기를 해보는 것 같아요. 민법 같은 경우에 한 10년 전부터 판례가 나왔거든요. 판례가 나오면서부터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이게. 지금 민법 수준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법무사 아시죠? 법무사 시험? 법무사 시험 민법 수준보다 같거나 조금 높다고 봐야 돼요. 좀 높다고. 아주 수준이 높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거를, 저도 민법을 많이 공부해 본 사람이지만 옆에서 보면은, 아니 무슨 공인중개사 소양을 테스트하는데 판례까지 묻는다라면 그럼 법조인의 소양 묻는 거 아닙니까? 쓸데없이 어렵게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응시를 하다 보니까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학개론이 만만하냐? 학개론도 어렵습니다. 죽은 사람들 수많은 이론들을 여기서 한다니까요. 이론을. 겁먹지 마시고 다 선생님들이 잘 알아서 해주시니까. 그래서 요게 원래는 쉽게 나와야 되는데 1차에서부터 이제 거르지 않습니까? 1차에서 거르고, 그 대신 1차보다 2차는 어쨌든 1차 다음에 보는 시험이라 원래 제 생각 같아서는 더 어려워야 되는데 1차보다는 약간 약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2차 중에서는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제가 하는 과목이. 제가 재미있다라고는 했어요. 그러나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보통 우리가 민계공 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중요해야 될 과목으로서 민계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올해 시험 같은 경우, 올해가 아니지. 올해 맞죠, 그죠? 29회 시험. 여러분들은 지금 오셨지만 이제 내년 시험 30회를 대비한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 공법이랑 세법이 어렵게 나왔어요. 공법이랑 세법이. 어느 때는 공시법이 어렵게 나온 적도 있어요. 아마 작년이었나요? 작년에 공시법이 어려웠나요? 그런데 하여튼 이 법에서는, 이 과목에서는 이쪽이 어려우면 이쪽은 상대적으로 좀 쉽게, 여기 어려우면 여기 상대적으로 좀 쉽게 해서 둘 다 어렵다면 이제 꽈락 맞아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요거랑 요것이 어렵게 나왔는데 요건 항상 어렵게 나오는 거예요. 항상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29회 시험에서도 올해가 작년보다도 한 5, 6만 명 정도가 더 응시를 했거든요. 근데 많이 떨어졌어요. 2차만 보신 분들 중에서도 많이 떨어졌어요, 이번에. 뭐 때문에? 요거 때문에. 꽈락으로.
40점을 못 맞아서. 공부 방법이 잘못된 거야, 공부 방법이. 제가 이거 재밌다고 했어요. 재밌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따라서 아주 재미없고 딱딱하고 스트레스를 주는 과목이 될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 재밌는 과목. 재밌게 공부하는데 점수가 왜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첫 시간인데 첫 시간에서는 진도 나가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법 공부를 해야 되는지 방향을 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방향 정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어느 길을 갈 것인지 잘 선택하고 이렇게. 그 선택한 대로 밀고 나가셔야 돼. 뭐 이렇게 얼굴이 긴장돼 있으니까 그렇게 제가 너무 겁을 주나? 네. 왜 이렇게 긴장돼 있어 얼굴? 풀으세요. 이분도 긴장돼 있네. 하여튼 만약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과락 제일 많이 맞는 과목이라고 했는데 왜 부담이 없냐면은 이게 고득점을 여러분들이 기대할 필요가 없어서 그래요. 고득점 필요 없거든요. 이거는 합격시키는 과목이라기보다는 떨어뜨리지 않는 선에서 그냥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공부하면 되는, 합격을 시키는 과목이 아니고 좀 떨어뜨리는 과목.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항상 분석을 해보면은 중개 실무가 제일 양이 적고 상대적으로 좀 쉽게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보통 합격을 하신다라면은 80점 이상 정도를 목표로 하셔야 되는 요게. 그럼 공시세법은 둘 중에 하나는 쉽고 하나는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보통 이거는 60점 이상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건 몇 점 마크하면 됩니까? 70점. 에이, 70, 60이 너무 과하시네. 아니 이게 80이고 이게 60이면은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잖아요. 그럼 몇 점이면 돼? 50점. 아우, 욕심 많으셔 저분이. 40점 이상 맞아도 합격이잖아. 맞죠? 평균 60 나오죠? 그런데 이거를 40점을 못 맞아서 떨어진다니까. 40점을 못 맞아서. 근데 40점 이상이면 합격이라고. 혹시 중개시험 어렵게 나오면 어떡하느냐? 70점, 최소로 70점 잡아보죠, 여러분. 이렇게 잡아도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50점 이상이 합격이잖아. 사실 공법 50점 이상 맞았다? 그럼 합격해야 돼요. 여기서 10점 정도에 해당하는 점수는 다른 데서 충분히 끌어올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최소 잡아서 우리 40점만 돼도 합격이지만 50점만 돼도 합격이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반을 맞으면 합격한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반은 틀려도 되죠? 반 틀려도 된다니까? 40문제 중에서 한 문제 맞추고 한 문제 맞추고 한 문제 틀리면 50점 아닙니까? 그럼 얼마나 쉬워 또 이게. 응? 이게 고득점을 만약에 60점, 80점, 70점, 80점을 맞아야 된다면 70점, 80점을 맞아야 된다면 굉장히 공부할 게 많아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요 반만 맞추면 된다니까. 반만 맞추면.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부동산 공법, 이 공법이 이제 어떤 특징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공법을 잘할 수 있느냐,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이 부동산 공법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이게 어떤 법인지 뭐 처음 배우시지만, 자, 공법 앞에 부동산이라는 수식어가 존재합니다. 부동산이 뭡니까? 이거는 말을 분석해 보면, 자, 우리 밑에 쳐다보시는 분, 부동산이 뭐예요? 분석해 보면. 여기 보시면. 자, 여러분, 지금 저 첫 시간이라 좀 여러분들이 표정이 좀 제가 어렵게 얘기를 해서 좀 굳어 있는 것 같은데, 항상 수업에 참여하셔야 돼. 저는 제 수업은 그래요. 다른 사람 수업은 몰라. 다른 과목은. 그래야 공법 잘할 수가 있어요. 제가 물어봤을 때 틀리는 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르니까 배우려고 왔잖아. 어떻게 정답을 얘기하겠습니까? 대충 분석을 해서 말씀을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 장원석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요 말 앞에 이 말을 붙입니다. 이게 뭘 것 같아요? 공법의 신 아니야. 무슨 제가 공법의 신입니까? 아니야. 공법의 신발. 신고 다니는 신발.
제가 황당한 얘기를 하나. 제가 초창기에는 제가 이 당연히 공법의 신으로서 공법을 누구보다 더 잘 가르치고 공법의 제1인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제가 마음을 먹었었죠.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공법의 신발이 되고 싶어, 신발이 그냥. 이 어려운 공법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 역경을 거치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거치고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가 되지 제가 주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제가 공법의 신이라고 하는 건 제가 주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저는 수업에서 제가 주가 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주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거쳐 나가는 데 있어서 제가 도움을 주는 역할로서 발을 보호하고 그래서 건너갈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신발 역할이 제대로 된 신발 역할이면 저는 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공법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여러분들의 발을 보호하는 신발이 되고 싶다니까, 공법의 신발.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가 돼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수업 방식이 단순히 두음자를 따서 여러분들에게 참 훌륭한 두음자를 따서 외워드리는 방식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공법을 이해하게 만드는데 제가 조력자 역할을 해야 되거든. 이게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제가 물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셔야 돼요. 틀리든 맞든 상관없어요. 오히려 틀린 답을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보시면은 점수는 더 많이 받아요. 그만큼 수업에 참여를 잘했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첫 질문을 했는데 가만히 계시면 제가 어떻게 부동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충. 움직이지 않는? 그러면 뭐가 있어요? 토지, 건축물. 잘 알고 있으면서 그냥 제가 어떻게 나오나 보나 하고 가만히 계시잖아요. 이게 분석을 하면요. 이게 재산할 때 그 산자 아닙니까? 안 입을 자, 움직일 동자.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라는 얘기니까 재산 중에는 이제 동산과 부동산 둘로 나눠지잖아요. 이런 물건 같은 동산. 토지와 건축물이 부동산이죠. 그럼 부동산이라는 말을 분석을 했을 때 부동산 속에는 토지가 있고 건축물, 부속물 포함해서 토지와 건축물로 구성되는 게 부동산입니다. 그럼 공법이라는 얘기는 우리 뭐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은 구분해서 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 이제 공자가 되는 겁니다. 반대가 뭐예요? 그럼 반대가 사법이 되거든요. 사법이 개인 사자. 공익으로 할 때 공자. 그러면 사법이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수평적인 법률 관계를 다루는 것을 다 사법이라고 해요. 개인과 개인 사이는 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재산의 과, 다를 떠나서 인격적으로, 법적으로는 다 평등한 존재입니다. 수평적인 관계, 누가 우월적 지위에 있질 않아요. 누구를 통제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법이라는 것은 당사자 합의가 최우선 아닙니까? 합의가. 사법의 대표적인 예가 민법이에요. 그러면 공법이라는 것은 수평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게 아니고 수직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공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개인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공익적 차원에서 이 사람의 일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공익적 차원에서 규제를 해야 되겠다. 규제를. 누가 규제하겠습니까? 공공을 책임지는 행정청이 일반 국민에 대해서 공익으로 해서 규제하는 것을 통칭해서 공법이라고 해요. 그럼 다시 분석을 하면 공법이 각종 규제법이라면은 어디에 대한 규제를 하는 법이냐? 부동산에 대한 공법이니까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하는 법을 통칭해서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규제법이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존재하냐면은 일단 양이 굉장히 많아요. 이래서 공법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양이 굉장히 많아. 이제 앞으로 6가지 법률을 외웁니다. 6가지 법률을. 공법 시간에. 사실 부동산 공법에 관련된 법이 굉장히 많아요. 수백 가지 법률이 존재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대표적인 공법으로 6가지 법률을 이따 적겠습니다만 국토위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이렇게 6가지 법률을 배웁니다. 출제 비중이 다 달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왜 양이 많냐면은 이 40문제가 출제되는 중개실무에서 다루는 중개실무에 대한 법률의 조문이 우리 공법 6가지 법률 중에서 제일 적게 출제되는 게 농지법이거든요. 40문제 중에서 2문제 출제가 돼요. 농지법이. 2문제. 2문제면은 5점이죠. 5점? 100점 만점에서 5점짜리라고. 그 농지법 조문수가 이 법의 조문수보다 많아요.
안 놀라네 별로. 아직 모르니까. 아니 여기서 배우는 6가지 범죄 제일 적게 나오는 농지법이 2문제에 해당하는 농지법이 40문제 나오는 이 법보다 조문수가 더 많다니까. 그러면 다른 법률은 여기서 다루는 다른 법률은 어떻겠습니까? 조문수가 훨씬 많지. 이 특징이라니까. 우리가 공부해야 될 양이 굉장히 방대하다.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근데 정해져 있잖아요, 시간은. 2개월마다 한 번씩 돌아가야 되잖아, 반복해서.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각종 규제법이기 때문에 다른 법률도 숫자가 나옵니다만 특히 세법 같은 것도 숫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건 16문제 나오는 법이고 그래도 숫자가 공법이요 많은 편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규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또 굉장히 많아. 벌써 이렇게 양이 많다.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요 얘기만 딱 들어도 벌써 부담이 확 되죠?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중요하다니까, 방법이. 모든 걸 다 하고, 모든 숫자를 다 암기하면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공법만 할 것도 아니고. 6과목 중에 하나로서 공법을 배우는 건데. 그래서 첫 번째로서는 요거를 양을 줄여야 돼요. 굉장히 축소로 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될 걸 축소로 해야 돼요. 제가 축소로 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중요해서 잘 나왔던 부분, 새로 신설해서 안 나왔지만 사회적으로 당연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 그런 것들로 제가 공부해야 될 거를 축소로 해요. 이게 공법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공부를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것을 구별해서 정확히 해야 된다. 다 할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다 한다면 한 6개월에 걸쳐서 강의 한 번 나가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컴퓨터 저장이 잘 되는 컴퓨터라면 딱 듣는 것만큼 그대로 저장 버튼 딱 누르면 저장이 딱 된다 그러면 6개월이 이거 시험 보기 전까지 쫙 해도 되지. 근데 여러분들은 한 번 저장된 게 며칠 갑니까? 아직 시험 안에 테스트 안 해봐서 모르죠? 아직 모를 거예요. 제가 며칠 가냐 했을 때 기분 나빠할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며칠도 안 갈 수도 있어요. 몇 시간. 그럴 때 다 할 수가 없어요. 양을 축소해야 돼. 근데 축소를 해도 이런 것들보단 양이 많아, 당연히. 축소를 해도. 근데 간혹 가다 보시면은 제가 하라는 것만 하라고 분명히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 말을 못 믿고 제가 하는 것 외에 다른 부분도 애써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난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하라는 것만 해도 이거 굉장히 많아, 양이. 근데 다른 걸 또 한단 말이에요. 불안하다 이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저는 이제 강의 이렇게 합니다. 지금 12월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공법은 차라리 민법을 공부한다면은 민법 중에서는 아는 용어도 꽤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 용어를 바탕으로 해서 법리를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공법은 나오는 용어 자체가 다 생소해요. 남자분들 중에서 어떤 공법 쪽에 좀 관련 있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낫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남자분들도 많고, 특히 여자분들이라면은 공대를 나오지 않는 한 거의 다 모를 겁니다, 아마. 용어부터가 굉장히 낯설어요. 할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해야 될 게 상당히 많은데 하는 것만 해도 이게 많은데 말이야. 자꾸 다른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제가 가르쳐주는 것 외에 실제 문제가 나올 수는 있잖아요. 문제가 나왔어요. 모의고사에서도 막 다른 문제 나옵니다. 제가 가르쳐주지 않은 거. 실제에서도 다른 문제 나오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찍을 거예요? 응? 진짜로. 그냥 찍을 거예요? 아니, 기본적인 건 이미 제가 한다니까. 기본적인 거기다 중요한 것까지 한다니까요? 근데 제가 가르쳐주지 않은 부분이 나왔을 때 찍는다 그랬잖아, 지금. 확실히 찍으실 거냐고. 확실히 찍을 거예요? 아니면 연구해서 그래도 답을 찾아보려고 한번 열심히 해볼 거예요? 찍어야 돼, 그냥. 뭘 망설이죠, 그냥 찍어야지. 모르는 부분 연구하는 것만큼 손해예요. 그것 때문에 아는 거를 못 풀 수가 있어. 큰일 나고, 그거는.
아는 건 다 풀어야 돼요. 그 대신 모르는 거는 찍어야 돼요. 근데 그게 두려움이에요. 그게 두려워하고 자꾸 제가 안 하는 부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절대 금물입니다. 그거는. 이번에 문제에서도 생전 29년 만에 처음 출제되는 문제 몇 문제 돼요. 그런 거 맞추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라니까 우리는. 여기는 항상 시험 수준은 자꾸 올라가요. 자꾸 올라갑니다. 자꾸 올라가는데 이 중개실무란 공법은 대표적으로 공부 방법이 달라야 돼요. 여기는. 우리 중개실무 교수님이 아주 유명하신 분이 잘 가르쳐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렵게 내도 전혀 낯선 문제는 안 나와요. 왜? 양이 작기 때문에. 작은 양 중에서 세밀한 부분을 바꿔서 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밀한 부분을 어렵게 바꿔내더라도 우리가 아는 부분 중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다른 걸 낼 수가 없어요. 법, 명령, 규칙까지 다 해도. 그런데 여기는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을 낸다 그러면 아예 보지도 듣지도 못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어차피 여러분 시험 출제할 때 출제 그 난이도는요. 여러 사람이 출제를 하고 여러 사람이 합의를 해서 검증을 통해서 출제를 하거든요. 난이도는 다 맞추게 돼 있어요. 아주 쉬운 문제 몇 프로. 조금 공부를 해야 맞추는 문제 몇 프로. 공부를 해도 맞추기 힘든 문제 몇 프로. 죽었다 깨어나서 틀려야 되는 문제 몇 프로. 이게 딱 정해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예 우리가 공부할 범위를 벗어나서 평상시에 나오지 않는 부분이 나올 수는 있단 말이에요. 틀리는 문제를 내니까. 근데 그런 거를 나중에라도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이런데 항상 보면 질문 나오는 게 기출문제 보시면 기출문제 자꾸 막 몇 년씩 풀지 않습니까? 나중에 공부하고 나서. 아니 여기 기출문제는 있는데 왜 안 가르쳐 주십니까? 그러거든. 근데 그 기출문제는 몇몇 기출문제는 출제한 사람도 출제하고 나서 바로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 그거를. 그런 걸 우리가 왜 해? 그러니까 모든 기출문제가 중요한 건 절대 아니에요. 틀릴 부분 과감히 틀리고 내가 알 부분 중에서 알아야 전체 했을 때 오히려 꽈락이 나온다니까 이게. 내 거로 못 만들어서. 전체로 하긴 했는데 내 거로 못 만들어. 내 거로 못 만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알아서 맞출 수 있는 걸 맞춰줘야 점수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거 명심하세요. 근데 이러고 나서 자꾸 제가 이 잔소리를 하는 게 항상 강의 시작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믿고 따라오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나중에 질문하는 거 보면 공부하다가 나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질문 저한테 전 좋아합니다. 질문하시는 거 보면 제가 언급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서 막 질문해요. 그럼 그 공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점수 잘 안 나와요, 보면. 응? 안 나온다니까? 어? 다양하게 아는데 내가 이런 표현을 해요. 다양하게 알긴 아는데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양만 범위만 넓혀서 알고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알고 다양하게 틀려 그 사람들이. 다양하게 아는데 다양하게 틀린다니까. 점수 안 나오는 대표님이에요. 제대로 하세요. 이것만 해도 남아. 저는 단계별로 자꾸 올리는데 단계별로. 그런데 양을 축소해서도 그대로 두면 또 몰라요. 내 거로 만들어야 돼요. 반복을 해야 되거든요. 금방금방 까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축소한 걸 바탕으로 양이 많으면 어떻게 반복이 됩니까? 정해진 시간 동안에 양을 축소한 상태에서 축소해도 가만히 두면 안 돼. 하고 나서 반복을 해야 돼. 반복을. 근데 수많은 걸 공부하는데 어떻게 공법만 공부합니까? 어떻게 반복이 됩니까? 이거 효율적으로 반복해야 돼요. 짧은 시간에 반복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11월, 12월에는 뭐 안 합니다만 제가 1월부터 이론 나갈 때는 그날 했던 것을 그날 한 3시간 반에 걸쳐서 강의했던 것을 한 15분에서 20분 사이, 15분에서 20분 사이에 핵심 내용을 정리하는 것을 나중에 제 카페에 올릴 거예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그거를 학원마다 다 했어, 다. 마지막에 다 정리를 했어. 아주 제가 못 견디겠더라고. 너무 힘들어, 그게. 마지막에 정리할 때가 강의하고 딱 정리할 때가 제일 피곤하거든요. 제일 에너지를 많이 왜 막 머릿속에서 쫙 그날 했던 게 지나가면서 뽑아야 될 거, 안 뽑을 것 중에서도 어떻게 쫙 너무 힘들었고 지금은 맨 마지막에 하는 금요일 날에만 그거를 수업 시간에 딱 해서 한 다음에 그거를 mp3로 제 카페에 올려서 다운받아서 들을 수 있게끔. 그러면은 하루 강의 들었던 것을 15분이면 다시 반복이 되거든요. 올해 꽈락 많이 나왔다고 했지만 올해도 한 70점대,
80점대 이렇게 맞으신 분들 같은 경우 있습니다. 제 카페에 가보면 그 합격수기 쭉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분들 공통된 특징이 벌써 저랑 뭐 몇몇 분은 벌써 술 다 마셨잖아, 그냥. 이미 합격했으니까 막 몇 군데나 지금 갔다 와서 벌써. 술 마시고 싶어요, 나중에? 저는 그런 데 가면 아주 뭐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냥 술이 막 들어가는데, 한 4일을 연장으로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감기 걸렸다가 지금 회복됐죠. 너무 기분 좋다 보니까. 근데 거기서 쭉 읽어보시면은 그 핵심 그 MP3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2개월을 걸쳐 들었던 것을 2개월을 걸쳐 들었던 것을 2시간이면은 2개월치가 되거든요. 그럼 일주일에 몇 번씩 반복이 돼. 나중에 시험 보다가 제 목소리가 울린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마치 신앙 간증하듯이. 자기 전에 막 듣잖아. 아침에 출근할 때 듣죠. 자기 전에 듣죠. 설거지 하다가 막 듣고 청소기 돌리면서 듣잖아. 예? 공원에 가서 산책할 때 꼭 산책하면 그냥 반복이 되거든요. 1, 2월, 3, 4월, 5, 6월. 5, 6월 달이 최완성본이지 이제. 조금씩 살을 붙이면서 하긴 하기 때문에. 그때는 향이 약간 늘어서 3시간 정도 걸릴 거야 아마. 그래야 2개월 동안에 하는 전체가 3시간이라니까. 그걸 통해서 자꾸 반복이 돼요. 그래야지 이번 같은 시험에서 이게 딱딱 생각이 난다고. 이번에 단순 암기한 사람 다 떨어졌잖아. 내용을 자꾸 꼬아내고 이렇게 하니까. 단순 암기로 하는 거 지금 안 돼요. 절대 안 돼.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좀 줄여서 한번 나중에 그 카페 올리는 것은 네이버 아시잖아요. 네이버 다음 말고 네이버에 제 이름 박치면 나옵니다. 거기서 나중에 이제 올릴 거예요. 나중에 하나하나. 문제도 좀 올릴 것이고 그때 활용을 하시고 또 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자꾸 암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암기하려고.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암기력 좋아요? 안 좋아? 그러면 이제 저를 만난 게 뭐 신의 한 수지 그러면. 암기력 좋으신 분은 저를 좀 싫어할지 몰라요. 암기력 안 좋으신 분들이 저를 좋아할 거예요. 저는 암기를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그 전에 사법시험 공부할 때도 저는 암기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떨어진 거 아니냐고 물으시면 안 돼요. 1차는 여러 번 됐습니다. 1차는 2차 논술식에서 좀 안 됐지. 법은요. 한자로 법이 이랬잖아. 이게 물수변에 갈 것자거든요. 물수변에다 갈 것자를 합친 게 법이에요. 그럼 물이 흘러가는 이게 법의 뜻이거든요. 예측이 된다는 얘기. 왜 예측이 되느냐? 법은 항상 일정한 사회 현상, 잘못된 사회 현상을 올바른 쪽으로 규율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법에 적용을 받는 국민들이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행동이 올바른 행동인지 법에 위반되는 행동인지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측을 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위반했을 때 거기서 비난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법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법을 적용합니까? 그래서 예측할 수 있는 법이 좋은 법이고 예측이 안 되는 법이 이제 독재시대에 나오는 그런 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은 예측이 가능해야 돼요. 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왜 법이 필요한지 항상 이유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민법 같은 경우는 법 중에서 제일 이론이 아주 완비되어 있는 법이에요. 이건 거의 바뀌지도 않잖아. 그래서 거의 바뀌지 않아요. 한 20년 지나야 조금 바뀔까 말까 한 게 이 민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민법에서 나중에 하시면은 여기 선생님이 잘 가르쳐 드리겠지만 그 선생님도 외우라고 안 할 거야. 아마. 이정훈 선생님, 그죠? 잘 가르치십니다. 이해하면은 이건 탁 일정 반열에 딱 올라오면 떨어지지도 않아. 하면 또 어떻게 보면 재밌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공법도 법은 법이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규제법이다 보니까 민법보다는 이론적인 정치성은 좀 떨어져요. 숫자가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좀 암기 유혹이 더 있습니다만 그래도 법이기 때문에 항상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 암기라는 게 두음졌다는 거 아닙니까? 앞글자에서 막 외우잖아. 많이 외워봤어요? 저는 옛날부터도 학창 시절부터도 두음자 따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 조선 왕 암기할 때 뭐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여중, 임명성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거 하나만 했어요. 그거 하나만.
근데 그것도 사실 분석을 해보면 뭐 종자 붙이고 조자 붙이는 게 다 역사적 의미가 다르잖아요. 거기다 붙이는 그 순서도 뭐를 규정을 뭐 완비했느냐, 외국 난을 침략을 극복했느냐, 거기에 따라 붙이는 게 다르거든요. 그걸 분석하면 오히려 쉽게 또 그 사람의 업적을 쉽게 알 수도 있어요. 근데 옛날 선생님들이 다 그냥 무조건 요러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와서 보면 그게 아닌데. 응?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외우는 거 워낙 소질도 없었고 그렇게 생각 없이 외우는 거 자체를 싫어했기 때문에 저는 암기를 아주 싫어합니다. 암기를 싫어하는데 공법이라 어쩔 수 없는 거 제가 이해를 못 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제 잘못이지. 웬만한 건 이해가 돼야 돼. 법이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 예측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물이 흘러가는 거 예측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없을 것 같아? 테스트 해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지표면을 그렸어요.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려요. 여기가 높은 데고 여기가 낮은 데 곳이죠? 여기 물이 있어요. 자 이쪽으로 흘러갑니까? 이쪽으로 흘러갑니까? 이렇게 흘러가죠? 예측 되잖아. 이게 예측이에요. 물을 막으려면 여기다가 볼을 막아야지 여기다 막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이렇게 흘러가는데 여기 바위가 있어. 큰 바위가 있어. 이렇게 넘어서 가는 거 대비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돌아가는 걸 대비해야 될까요? 네? 넘어가는 걸 대비한다고 물이 이렇게 막는 게 있으면 넘어서가 이거를? 바위 작은 자갈돌로 생각을 하셨나? 엄청나게 높은 바위예요, 바위. 이걸 넘어서 간다고? 막 등산하듯이, 막 암벽 등반하듯이 물이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온다고? 피해서 가지, 돌아서 가지. 이게 법의 원리라니까요? 그래서 법을 제대로 공부를 하게 되면, 원리를 이해하시게 되면, 법이 재밌어진다니까. 근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따야 돼.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다 이해를 해야 공법이 재밌어지는데,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암기하시려는 분이 있다고요. 떨어지는 지름길이에요. 웬만한 거 다 이해가 되니까. 그리고 엄청 스트레스를 받게 돼.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하고 떨어진단 말이에요. 특히 이번 시험 보세요. 순수 암기로 맞출 수 있는 문제, 40문제 중에서 실제 수강생이 쓴 얘기로는 한 3문제 정도? 순수 암기로 맞출 수 있는 문제 3문제? 그거 안 맞춰서 뭐 하는데? 공법 외우는 거 선배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두음자로만 따게 되면은 노트 한 권이 나와. 두음자가 노트 한 권. 어떻게 외울 건데요? 3문제 맞추려고? 참 대단하신 분들이 대단하게 노력을 하고 나서 대단하게 떨어지니까. 대단하신 분들이라니까, 그게? 응? 요새 이해 안 하면 절대 못 맞춥니다, 요새. 어느 부분에 대한 원리를 이 부분에서 문제 묻지 않고 다른 부분에서 물어요. 근데 이 원리를 알면은 다른 부분에서 물어도 맞춘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원리를 모르고 단순히 외워놨다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 바꿔서는 어떻게 맞춥니까, 이거를. 그래서 암기는 제가 최소화시켜요.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민법이라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공법은 하긴 해.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안 하는 부분도 스스로 두음자를 딴단 말이에요. 그거 필요 없다고 그런 거. 제가 하는 거. 저는 두음자를 딸 때도 나중에 보세요. 굉장히 예술적으로 따요. 그런데 따면서도 굉장히 저는 죄송스럽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왜 이걸 또 외울 거리를 주느냐. 이해를 못 시키니까 외울 거리를 주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지금 당장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이 암기라는 것은 이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암기여야 돼. 이해를 하게 되면 암기라는 것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해 없이 암기를 해서 암기는 하되 이해를 못하게 되면 문제 못 풀고, 이해를 하게 되면 암기는 숫자만은 나중에 된다니까, 이거 다. 저절로 따라오게 돼요. 이거 한번 따라가 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한참 지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첫 시간에 지금 공법을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기껏 얘기해봤는데 지금 2가지밖에 없어, 따져보면. 많은 양을 축소로 해서 반복을 한다. MP3 반복 통해서 나중에 요거 하나.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 드린 것 외에 나중에 6월까지 이론이 완성이 돼요. 처음부터 많은 걸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몰라. 그래서 기본 원리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다 살다 붙이고 그렇게 나왔는데 6월까지도 제가 다루지 않는 부분이 있다. 버리는 겁니다. 그거는 버려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요거로 갖고 살아야 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왜 그런지.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면 왜 그런지를 생각하세요. 왜 그런지를. 물음표를 항상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은 거 어쩔 수 없는 것만
외우는 거 있긴 있어요. 있긴 있대. 암기는 최소화시킬 것이니까 자꾸 두음자 따는 버릇 있으면은 다른 과목 몰라 중계실만 많이 하겠죠. 근데 우리는 이런 공법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공법만큼은 지금까지 대부분이 다 암기로 배우셨을 거예요. 다른 선생님들 다 거의 그렇게 하니까. 근데 저는 이해 위주로 해왔거든. 근데 이제 제 교수 방법이 이제 와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최근 시험이. 제가 따져 한 6, 7년 벌써 됐지, 6, 7년. 그런데 이해 위주로 하는 게 6, 7년 정도 됐는데, 올해 시험이 작년 시험보다도 한 4문제 정도 더 어려웠다고 봐야 돼. 원래 해마다 한 문제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이 시험이 계속될수록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 문제에 적응을 하거든요. 적응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비중을 뽑는다 해도 조금씩 어려워져야 그게 이제 평상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한 문제 정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올해는 4문제가 어려웠어요. 제가 분석을 해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체감적으로 더 느끼죠. 그런데 그 4문제 어려웠다는 것이 이해 위주의 것이 출제되는 그 강도가 좀 더 세진 거예요. 단순한 길을 못 맞추는. 이해 위주로 해서 맞추는. 오히려 그러면 좋아요. 그럼 좋아. 50점 이상 합격인데 50점 왜 못 맞춰? 지금 어려운 거 다 있어도. 그럼 또 재밌게 되고. 이 두 가지를 좀 말씀드렸거든요. 두 가지 말씀드렸고, 그 밖에 수학과 관련해서 공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더 있나요? 제가 이렇게 하겠다. 두 가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 정도만 말씀드렸는데, 혹시 뭐 따로 궁금한 거 있으면 나중에는 별로 할 얘기도 없어요. 지금 첫 시간이니까, 아주 지금 프리하고 좋죠? 첫 시간이니까.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따로 제가 얘기했던 거. 정말 궁금한 게 네, 정말 궁금해요. 네, 주위 분들이 대부분 아침 새벽까지 공부를 시작해서 11시, 12시까지 해야지 붙은데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나 자신이 없는데 그 정도 공부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제 생활도 있는데. 막 그렇지. 자기 생활도 우리 생활도 있는데 막 3, 4시에 일어나서 막 밤 11시, 12시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 아이고. 제가 사법시험 공부할 때 그렇게 했다면 벌써 합격을 했어요. 제가 지금 검찰청에 있게. 근데 공부라는 건요, 개인차가 참 큽니다. 개인차가.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정해진 시간을 공부해야지만 합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8시간은 자야 나는 피로회복이 된다. 8시간을 자야 맑은 정신이 유지된다. 그럼 8시간 자고 공부를 해야지. 8시간 잘 사람이 6시간을 자게 되면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봐도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이게 멍한 상태에서. 그럼 오히려 비효율적인 공부예요. 그런데 만약에 5시간만 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인데 8시간을 잔다 그러면 오히려 적당한 시간을 더 자게 되면 더 멍해지거든요. 그것도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공부 시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부 시간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 잠의 그 시간을 떠나서요. 잠의 시간을 떠나서 깨어있는 동안에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적정 시간은 확보를 해야 합격을 하겠죠. 그런데 그 적정 시간 확보라는 게 잠을 줄이는 것보다는 깨어있는 동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내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한 몇 년을 해도 떨어지는 사람 받고 제가 최근에 우리 가서 본 사람 중에서는 학원에 4개월 앞두고 등록을 했다는 거야. 시험 4개월 전에. 그러니까 학원에서는 1차만 하라. 당연히 1차만 하라고 하죠. 근데 그분은 그냥 1, 2차 다 하겠다 이렇게 해서 했답니다. 그런데 다 됐다는 거야. 그게. 1, 2차 다 됐대. 사실이가 대부분이다 100% 거짓말이거든 이거는. 지금 나오는 수준이 무슨 4개월 동안 공부를 해서 1, 2차가 다 됩니까? 사시했던 사람들도 공법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떨어지는 판인데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했냐 물어봤죠. 어떻게 공부를 했냐. 그분은 배드민턴으로 체력이 단련돼서 그런지 체력이 아주 좋은 분이에요. 4개월 전에 등록을 했는데 좀 분위기 좀 잡다가 3개월 동안은 시험 보기 3개월 동안은 평균 수면 시간이 2시간, 3시간이 채 안 된대. 2시간, 3시간 자면서 강의를 2배속으로 들었대. 인터넷 강의 2배속으로. 수업 듣고 나서 따로 복습할 때 2배속 하시죠? 와, 그럼 타타타타타 소리가 나오거든. 그
그렇게 들었대, 그렇게. 그러면 이분은 3개월 동안에 2-3시간 자면서 2배속도로 이렇게 들었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열심히 공부한 시간이 한 8개월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8개월 정도가 되지, 최소. 여러 가지 따져보면. 8개월 정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다. 당연히 학교 갈 수밖에 없지, 그러면. 응?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이해가 됐는데, 또 어떤 분은 저한테, 제가 그 전에 만났던 사람 중에 8년째 공부하시는 분을 봤어요. 8년째. 8년째 공부를 해도 안 돼요. 이 사람은 4개월 만에 됐는데. 근데 제가 8년째 할 때 제가 봤으니까 그 이후로 그 애도 못 붙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소식을 모르는데 뭐 10년 지나도 안 됐을 거예요, 지금 당연히. 근데 안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했거든요. 그 애 딱 오는데 문제 풀을 때 와서 문제 풀을 때 7월 달에 7월 달 하고 나서 아니 이때하고 이리서 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유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엄청 오래됐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문제집만 싹 정리해도 된다. 아이고 공부한 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그리고 사자가 그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벌써 시험을 7월 달에 지금까지 놀다가 7월 달에 와서 이제 공부해도 되겠다. 자만심이죠? 경적 필패? 당연히 불합격하지. 그리고 문제만 풀어서 될 시험이 아니라니까 이론이 중요하다니까. 근데 문제만 올해 시험에도 여러분 시험 40문제 중에서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문제집이랑 똑같이 나온 문제 한 문제도 없어요. 정답이 되는 지문 똑같은 지문 하나도 없다니까 지문 자체도. 이론이 중요한 거야 이론을. 문제집 갖고 공부하면 안 돼. 예. 근데 그런 거 당연히 떨어졌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준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 컨디션에 따라서. 아까 질문하시면 본인 그 생활도 있는데 잠은 몇 시간 주무세요? 14시간? 8시간? 아, 깜짝 놀랐네. 14시간이면 사람이 아니지. 뭐 잠만 자기 위해서 태어났나. 8시간이면 괜찮아요. 그거 주무시고, 그 대신 목표하시는 게 합격이라면 생활 속에서 일정 부분은 목표를 위해서 포기를 하셔야 돼요.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사냥을 한다면 사냥에만 매진을 해야 되고, 음식을 한다면 음식만 그 시간에는 매진을 해야지. 그래서 합격을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라면 또 하나의 도전 아닙니까? 이게 인생에 있어서. 도전이고 목표 세웠으면 하셔야 돼요. 합격을 해야지. 이걸 가지고 나중에 내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 안 버는지를 떠나서 역사라는 게 그 도전과 응전의 역사 아닙니까? 내가 목표에 대해서 뭐 하겠다라면은 반드시 하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 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잠을 줄일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다른 것들 뭐 취미생활도 잘 하실 것 같아 보니까 뭐 활발해 보이시고 그 취미생활 중에 좀 줄이실 것 줄이셔야 돼요. 예. 다 하시면 안 돼요. 뭐 충분한 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조금만 잠을 줄이긴 필요 없고 다른 것 조금 줄여서 공부에 확보하는 시간만 어느 정도 적정 시간. 지금 같으면은 수업 빠지지 말고 들으시고 수업 빠지지 말고 들으시면서 집에 가서 1시간 정도 복습만 해도 1시간 복습을 해야 돼. 복습을 해야 돼. 지금이니까 안 해도 된다. 하나의 습관을 만들어야 돼. 습관을. 나중에는 복습 많이 해야죠. 지금은 습관을 만드는 차원에서 1시간에도 최소 해야 돼. 복습하는 습관. 최소 1시간. 고개 끄덕 안 하시면 안 돼요. 고개 끄덕 해야 돼요. 여기서 1시간. 복습하는 습관. 그 정도만 지금 됩니다. 이렇게 뒤로 가면서 끌어올려야 돼. 뒤로 가면서. 이렇게 복습하는 습관이 있다가 나중에 이제 7, 8월을 좀 막 여름에 이제 힘들어지죠. 그죠? 9월 되면서는 이제 확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했던 걸 가지고서 좀 더 늘려서 그땐 또 정리하는 만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그 전에 지금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해놨다라면 기억에서 싹 없어서 빠져나가 있어도 그때 정리는 또 잘 돼요. 우리가 기억이 안 날 뿐이지 머릿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생각이 안 날 뿐이지. 그래서 미리 공부해 놓는 게 절대 이게 손해가 아니야. 까먹어도 손해가 아니야. 다 잠재적으로 있다가 이게 조합이 돼요. 그때 가서는 공부하는 것 자체가 막 재밌어져요. 아예 모르는 게 있으면은 모르는 게 많으면 재미도 없는데 쭉 해놨다가 정리할 때 그때 가서 팍 끌어올리면은 뭐 다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초반부터 막 그냥 잔뜩 긴장해서 할 필요는 없고 공부하는 습관만 좀 잘 지금은 잡으시면 돼요. 또 질문. 그리고 선생님 또 1차, 2차 있잖아요. 점수 그것 좀 체크해 주세요. 점수? 인법과 각기론.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느냐? 네. 2차는 제가 분석했듯이 1차 60점. 거의 비중 같다고 보셔야 돼요, 1차는.
어느 때는 민법이 조금 어려울 때가 있고요. 어느 때는 학개론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거의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둘 다 고득점을 아예 할 수 있는 과목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과목에서 또 꽈락 나오기도 참 힘들어요. 이게. 1차는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건 이론이지 않습니까? 이론? 이거는 법이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법 중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민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공부를 해두시고 법 원리를 이해하시게 되면 다른 거 할 때도 조금 더 도움이 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훨씬 좋아, 이게. 제가 법학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이게 좋고, 이거 아주. 아니, 무슨, 누가 무슨 주장을 한 거, 거미집 이론 막 이런 것도 할 거예요. 그거 경제학에서도 별로 써먹지도 않는 거미집 이론. 거미들이나 연구하면 모를 거고, 인간들이 거미집 이론. 하도 온갖 이론을 여기서 다 해요. 저는 좀 이게 개인적으로 피곤하더라고요. 그런데 비중은 거의 같아요. 어느 것 하나가 특별히 고득점 나는 건 아니에요. 취향에 따라 약간씩 달라지. 같이 하셔야 돼, 같이. 민법개론. 같은 비중으로. 좀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저 시간. 2차도 점수. 2차 시험 있잖아요. 중개실무, 공실무. 그것도 60점, 60점. 그러니까 2차는 1차 합격 2차인데 다르고다르 하는데 꽈락 없이 평균 60점이 차이거든요. 꽈락 없이 40점 못 맞는 게 꽈락인데 꽈락 없이 평균 60점이 합격인데 지금까지 점수 맞는 합격하는 사람들이 점수 맞는 걸 보시면은 이렇게 적어놓은 게 보통이라고요. 목표치가 달라. 전체 이렇게 평균적으로 60점 이상은 됩니다. 아니 1차 따로 2차 따로 간다니까. 아니 따로 가는데 1차에서 중간에 60%에서 세번 있잖아요. 최저 점수가 40점이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60점만 그럼 합쳐갖고 60점 이상은 나온대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80점을 맞으면 여기 60이면 여기 40점만 돼도 평균 60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평균을 60, 70점, 80점 이렇게 목표로 세울 과목이 아니라고 이게 이런 특징 때문에. 근데 이거를 대충 하게 2차 중에서는 이거 제일 많이 해요, 이거를. 지금 여기도 2차만 준비하시는 분 있죠? 1차 합격하시고 2차만 준비하시는 분. 처음 해봐요, 지금? 2차는? 작년에 1차만 하셨지? 2차만 하시는 분들 중에서 올해도 많이 떨어졌다고. 많이 떨어졌어요. 이거 꽈라고. 근데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 과목 특징이 이렇다 보니까 단순 암기 다 떨어졌어. 단순 암기는 못 맞춰. 애써서 가시밭길로 가는 거야. 그 어려운 길을. 근데 왜 그런지 생각하면서 살짝 붙이게 되면 이제 재밌어진다는 거죠. 재밌어져요, 이제. 그래서 제가 볼 때 쉬운데 왜 그렇게 힘들게 하는지 몰라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꽈락이 자꾸 나오는지. 꽈락 많아요, 하죠, 저도 가서. 그런데 요새 문제가 그래요. 초기에는 한자로 나왔잖아요. 법이 다 한문으로 돼 있었잖아요, 한문으로. 초기 시험에. 그때는 한문을 모르니까 한문만 좀 잘 알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쉽게 나왔으니까 맞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글로 다 나오면서 이제 내용을 묻기 시작하는데 자꾸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고급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옛날엔 단순하게 이게 뭐냐? 그것만 딱 암기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 충분히 하겠지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고.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봐요. 어떻게 보면 그게 좋다니까, 여러분들에게. 안 그러면 단순히 외우는 거, 얼마나 피곤해. 재미도 없고. 이제 그 2차만 하시는 분 자신있게 손 드셨는데,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공부 재밌을 거예요, 나중에. 재밌을 거예요. 재밌게 공부하면 다 합격해. 또, 하나, 누가 질문하시나? 체력이 있어야 돼요? 공부하는데? 체력 중요해요? 체력 중요합니다. 체력. 아까 제가 합격을 위해서 줄여야 될 게 있다고 했는데 운동에 관련된 것이면 줄이지 마세요. 운동에 관련된 건 하시라고 계속. 이 체력이 좋아야 머리가 맑고 이 집중력이 유지가 돼요. 체력은 모든 것의 기본인 것 같아요. 모든 것에.
체력이 약해서 뭐 몸이 안 좋고 뭐 만사 다 막 귀찮은데 뭐도 하기 싫은데 에? 공법을 어떻게 이런 걸 공부하겠습니까? 체력은 좋아야 돼. 그러니까 운동 하시는 거 있으면 계속 하시고, 나는 운동은 잘 하기 귀찮은데 체력은 유지하고 싶다는 좋은 거 많이 드세요. 홍삼 같은 거. 공부하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주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 몸은 여러분들이 온갖 비난을 감수해서라도, 배우자가 비난한다, 왜 당신만 좋은 거 먹느냐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꾸 드셔주셔야 돼요. 네, 중요합니다. 좋은 거 많이 드세요. 돈 아끼지 말고 뭐 드시는 것에. 그래갖고 합격하는 게 낫지. 기출 문제가 같은 문제가 안 나온다고. 안 나와. 근데 이거 기출 문제를 여러 번 보는 게 별로. 좋은 질문이에요. 기출 문제가 제가 분명히 잘 그대로 딱 같은 문제 안 나온다고 했는데, 이 기출 문제를 여러 번 여러 회를 보는 것이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은 그 기출 문제를 통해서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기출에 어떻게 되는지 경향을 분석해야 돼. 응?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우리 공법 나중에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면요, 5지문 중에서 한두 지문은 꼭 이상한 지문 나와. 정답이에요, 아니에요? 이상한 지문. 아직 모르죠. 모르는 상태에서 물어보는 거야. 5지문을 물어보는데 그 중에서 제가 할 것만 하라 그랬잖아요. 중요한 걸 물어보는데 5지문 중에서 3지문은 눈에 익숙한 지문인데 2지문은 모르겠어요. 이 낯선 지문이 정답이냐고요? 아니냐고? 아니다. 들러리 지문이에요. 들러리 지문. 그런데 일반 모의고사 때는 제가 모의고사를 출제하더라도 여러분들 공부를 위해서 나올 수 있는 지문 갖고 훈련을 시키거든요. 버리는 지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출에서는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상한 지문을 꼭 집어넣게 돼 있어요. 그런데 원래 시험에서는 그 사람이 이 중요한 부분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게 테스트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지문은, 제가 안 그래주든 잘 안 나오는 중요하지 않은 지문은 정답 아니다고 이런 거. 근데 그거는 모의고사에서는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기출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이상한 것도 나오는구나, 이상한 지문. 그런데 정답 아니고, 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단순한 거로 꼬아서 이렇게 내는 거, 그거를 파악하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3년을, 중요한 지문은 2년, 3년을 두고 반복해서 출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지문은 안 나와. 바꿔서 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부분인지 아닌지는 제가 알 수 있어요. 계속 분석을 하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대비를 해서 하는 건데, 그 지문이 똑같은 지문으로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도 많이 풀어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9회 문제다 그러면 29회 문제 하나를 통해서 그 경향은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출문제집 나오는 것도 좀 더 공부하고 싶으면 그 기출문제집을 통해서, 또 중요한 것들은 몇 번씩 반복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똑같이는 안 나오지만 도움이 되는 거죠. 그 부분에서는. 그런데 이거를 내용 이해도 없이 그냥 기출에 답만 막 암기하면서 10년치를 갖고 막 답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그건.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내용이 어떻게 바뀌어낼 수 있는 내용을 이해하는 훈련은 괜찮은 걸로. 실제 지문 갖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민법하고 학개론하고 공법하고 세 개를 놓고 봤을 때 예. 난이도가 어떤 게 가장 높은 거고, 점수를 이렇게 낼 수 있을 때 어떤 것들이 가장 어려운 이게 이제 1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거를 수강생들은 중시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공부한다라고 다 주변에 막 얘기를 해놨는데 전체 떨어진 것이랑 1차는 합격한 것이랑 다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존심 유지를 위해서는 이걸 더 신경 쓰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점수는 이게 제일 안 나와, 항상. 점수는 이게 제일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이게 별칭이, 공법이 공포의 법이다라는 별칭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인정 안 합니다만. 수험생들이 얘기할 때. 저는 즐거운 법이라니까? 저한테는 즐거운 법인데, 저한테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원리 이해하다 보면 재밌어요. 보세요. 수하는 거 뭐 당장 암기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왜 그런지는 재밌었어요. 그런데 보통 이게 공포의 법이라 그래. 그래서 이거를, 아깝게 이거 다 해놓고 나서, 이번에 2차생들, 2차만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많이 떨어졌다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은. 아주 안타깝지. 2차만 했는데 떨어졌다. 내년에 또 1, 2차 다시 봐야 되죠? 피곤해지지. 여기서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이 신경 쓰는 건 먼저 이거부터 신경 쓰게 돼 있단 말이에요. 1차는 최소 돼야 된다 이것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법의 기본이기 때문에 당연히 1차를 먼저 신경 쓰셔야 되는데 이번에 보시문 중에서 1차가 평균이 한 75점 정도가 되게 합격을 했는데 1차만 되신 분. 1, 2차를 같이 하시다가 성적이 뒤에 가서 잘 나오면 되지 뭐 5월, 6월에 가서 성적이 잘 나오는 게 뭐가 필요합니까? 뒤에 가서 끌어올릴 때 잘 나와야지. 그런데 점수 중간에 안 나온다고 해서 1, 2차 다 하시다가 1차만 딱 2차 포기하고 1차만 딱 해서 평균 75점. 비효율적인 공부죠? 이건 그냥 효율적인 공부는 딱 62.5가 제일 좋아. 60점이 제일 행복한데 심장에 무리가 가는 질문이거든. 딱 저기면은 나중에 발표 날 때까지 이게 내가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이게 막 불안하거든. 심장이 쫄깃해진다 그랬잖아. 그 심장에 무리가 가서 그렇지. 제일 좋은 게 60점인데 62.5가 다 좋죠. 아주 효율적이지. 75점까지 평균을 잡았다. 너무 하신 거예요. 이건 너무 가신 거예요. 이건. 여러분 평균 75가 나오려면 엄청나게 공부를 해야 돼요. 요거 할 동안에 이걸 그대로 이어서 했다면 합격이지. 전체 합격이지. 근데 1년을 더 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편하게 60점, 각 과목에서 60점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60점이라는 것은 10문제 중에서 6문제 맞추고 5문제, 4문제 틀리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여러분 60점을 맞으려면 하나 틀리고 하나 맞으면 돼. 50점을 내가 아는 걸로 50점 맞추면 된다니까? 내가 정확히 알아서 50점을 맞았다면 나머지는 오지선다 다 찍어도 10점이 플러스 되죠? 제 말이 맞다 생각하면 반응을 항상 부르세요. 맞아요, 틀려요. 반응을. 반만 정확히 맞추면 나머지는 다 찍어도 10점이 플러스 되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어려운 부분, 예를 들어 학개론에서도 난 개인적으로 이거를 난 싫어한다니까, 이거를. 우리 한 교수님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이걸 싫어하는데, 아이고, 여기서 막 계산 문제는, 와, 진짜 피곤한 계산 문제. 그런 거 자꾸 잘 모르겠고 하면 지나가세요. 틀리면 어때? 두 문제 중에 한 문제 맞추면 된다니까, 내 실력으로. 아주 어려운 부분, 개인차가 있겠지만 공법에서도 어떤 분들은 막 정비법 막 아주 어렵다 싫어하시는데 또 그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개인차는 다 이 부분별로 다 달라요. 근데 본인이 특히 어려운 부분에서 아주 이거 봤을 때는 점수나마나 스트레스부터 나온다 싶은 거 있으면 그러면 돼, 그냥. 나중에 맞추면 되고, 찍어서 맞추면 되고, 아니면 아니고. 아는 것부터. 이래야 재밌어져요. 괜히 애써 스트레스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쉴까요? 자, 10분 쉬신 다음에.